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그리고 한글날인 오늘도 오마이 주식은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을 앞둔 시점이죠. 잠시 쉬었던 시장도 이제는 다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이 여러분의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연관된 특급 자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죠.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한 번 더 방영되는 밤 12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 더 이상 꿈이 아니니까요.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주식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님과 함께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오늘의 증시 기상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우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주식시장도 문을 열고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특히 이번 연휴가 끝나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막을 올립니다. 자, 이번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흐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요?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 서정민 캡틴이 그 해답을 들려준다고 하네요. 그 전에 오늘은 저와 함께 이번 실적 시즌에 주목해볼 만한 3가지 섹터 미리 정리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가 있겠죠. 자,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삼성전자 주가는 89,000원까지 올랐고요.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91,000원까지 오르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이건 무려 5년 만에 나온 기록이기도 한 거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부품과 재료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새로운 큰손 고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오픈 AI,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존에 쓰이던 일반 반도체, 흔히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그런 전통 반도체의 가격도 조금씩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기존 시장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반도체 섹터는 가장 주목받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이어지는 서성민 캡틴과의 시간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조선인데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이 마치 히든카드처럼 부각되면서 하반기에도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조선업의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한 온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저희가 주목해볼 점은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16척 중에서 그중에서 무려 14척을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발주된 배의 대부분을 바로 우리나라가 맡았다는 뜻이겠죠. 이런 조선업 호황이 기자재 업계로 번지면서 선박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화엔진 같은 선박 엔진 기업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3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4분기에는 더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력이죠. 요즘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기가 아주 많이 필요하죠. 게다가 오래된 전력 설비를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까지 함께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늘어나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 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기업도 있겠죠.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차트도 나오고 있죠. 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에서도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AI 시대를 맞아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 볼 만한 세 가지 섹터 살펴봤고요. 자, 이번 3분기 실적은 연말까지 흐름을 잡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실적 시즌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더 자세한 공략법은 잠시 후 서성문 캡틴과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증시 기상예보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수익 드림팀이 뭉쳤다. 분석의 달인, 날카로운 분석. 든든한 나침반, 친절한 동행. 부드러운 카리스마, 투자의 빅픽처.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투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향한 비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길고 긴 연휴죠. 우리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겠고요.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은 정말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서성문 캡틴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죠. 송편처럼 알차고 보름달처럼 꽉 찬 핵심 종목인데요. 캡틴이 직접 연휴 이후 또 우리 여러분들 든든하게 시장 대응하시라고 선별한 특별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추석 선물 같은 종목이니까요. 연휴의 마지막 날 오마이 주식이 준비한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요.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지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내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석 선물 종목이 바로 제공되는데요. 여러분 기분 좋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하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시장 이야기와 함께 캡틴의 가득 전략이 담긴 선물로 4분기 대응도 넉넉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즐거운 투자 비행을 책임져줄 캡틴 소개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장도 쉽고 명확한 우리말처럼 풀어냅니다. 오마이 주식 서성민 캡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연말이 아닙니다. 연휴가 끝나가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가고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긴 연휴를 끝내고 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중요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기 도구라든가 옆에 스마트폰 꼭 놔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 연말이 아니고 추석 연휴였죠.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흐름이 시장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입니다. 이 연휴 이후 올해도 이런 추석 랠리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계좌를 쫀쫀하게 채울 수 있을지 캡틴과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주목해야 할 섹터들을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실 반도체 섹터는 좋다라는 말 너무 많아요. 최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다,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올랐습니다. 이런 희소식들이 주가에 미리 선 반영이 된 건 아닐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캡틴, 반도체 안 늦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크신 섹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휴가 시작하기 전날 10월 2일이죠. 외국인들의 역대급 매수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무려 9만 원을 터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40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승객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연휴 시작하기 전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되게 이번 연휴를 찝찝하게 보내셨을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 제목이 한미 AI 동맹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한미 AI 동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만이라는 오픈 AI의 수장을 만났었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미국에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그 AI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중인데 그 규모가 무려 우리 돈으로 700조 규모예요. 700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AI라는 건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아무래도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그러한 부분에 쓰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도움이 없으면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통신도 중요합니다. 통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미 AI 동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샘 올트만이라는 오픈 AI의 CEO.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챗 GPT 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GPT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유료 결제자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에도 나왔었던 소식 중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를 AI의 큰 시장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겠다. 이러한 MOU를 체결했던 부분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샘 올트만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일단은 협력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고성능 반도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HBM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을 해주는데 월 90만, 웨이퍼 기준으로 월 90만 장을 제공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죠. 물론 2029년까지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수량을 조달을 하려면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생산량의 2배 이상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공장을 지어야겠죠? 그럼 그 공장에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부장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투자죠.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 대단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HBM 시장은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전남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의 협업 그리고 SK와의 협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포항 지역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는 SK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8년, 2029년까지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무려 3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전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얼만큼 상향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계속 찾아봐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목표 추정치를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는 과정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새로운 이익 추정치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범용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HBM 이거를 우리가 고성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예전에 쓰던 일반적인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팔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물건이 비쌉니다. 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부 생산 라인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 100개가 나와야 되는 게 90개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필요라는 건 여전히 100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10개라는 게 부족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가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쇼티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공급 부족이 생기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월 초에 10월 1일 날 이번에 10월 1일 날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수출 데이터를 뜯어보니 2개월 동안 가장 전망이 좋은 섹터가 바로 반도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외국인과 기관을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I want to buy라고 써 있는데 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 살라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제가 10월 2일 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외국인이 현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3조 2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1조 7천억 원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삼성전자를 1조 이상 샀다라는 건 정말 이건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얘네도 뭔가 급했구나. 물론 10월 2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분명히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외국인들이 긴 연휴를 앞두고 좀 뭔가 마음이 급했다라는 거.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휴 끝나고 공략을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런 매수세를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당장에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초과 수요의 부분 그리고 이러한 실적 전망치 상향의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반도체는 제가 이화영 MC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네.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근데 네.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화영 앵커는 만약에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할인해서 사시고 싶습니까? 할증 받아서 사시고 싶습니까? 할인해서 사고 싶지 그죠? 않을까요? 할인이 쇼핑을 할 좋죠. 때 할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할증을 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빨간색만 보면 흥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2023년도에 2차 전지를 사신 분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사신 분들, 이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내가 쇼핑을 할 때 나는 난 돈이 많아. 나 할인 안 받아. 나는 그냥 할증으로 살 거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략적인 부분을 저와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왼쪽에 잘생긴 분이 계시죠? 저 미국의 대통령 분 같은데 저분이 언젠가는 tariffs on semiconducto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품목관세를 때려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품목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을 보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력해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대한민국인데 무려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한 그러한 관세를 때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한미 AI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특이하신 분이다 보니까 영향력은 있잖아요. 뱉으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투심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가격이 빠지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매수 기회를 노리자가 제 전략이고요. 1번이 바로 그 영화 제목 중에 무슨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추억이 아니고 원전의 추억인데요. 원전의 추억을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원전의 추억은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5월 초에요. 5월 초에 우리나라가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를 하면서 딱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발목을 딱 잡았죠. 바로 프랑스의 EDF라는 회사인데요.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얘기를 하면서 발목을 딱 잡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전 관련주들이 유일하게 빠지고 나서 2달 연속 계속 올랐어요. 그때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한 악재 출현이 바로 매수의 유일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투자 시점은 조금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가 정부가 셧다운 상황이잖아요. 셧다운이라는 건 모든 행정을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정을 안 준다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전략은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의 말이라고 했는데 그의 말은 한없이 가벼울지라도 세게 시장을 강타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말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잠깐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의 추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활주로 기법의 서성민 캡틴이잖아요. 근데 활주로 기법에도 요상하게 그날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5월 초거든요. 5월 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게 활주로선을 터치한 날이 있는데 5월 2일인가 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날 터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EDF 때문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잠깐 하락했다가 당일날 10 몇 % 하락했다가 바로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날 이후 쭉 상승을 해서 3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날 대비해서요. 5월 초인데요. 아시겠죠? 반도체도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저와 함께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할증보단 할인이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반도체 AS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